자, 시장의 얘기들을 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제가 또 준비한 PPT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하나씩 좀 봅시다. 어제 첫 방송이었었어요.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죠. 첫 방송을 했는데 이 유튜브에서 어느 분께서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강의가 너무 소중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따라 들어가서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종목 선정도 어렵고 TV 프로그램이나 TV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매수를 하게 되면 물려가고 있고, 그러면 초보자들은 어렵다. 그리고 멀리 보고 적금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매달 종목을 바꿔가면서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셨는데요. 결론은 제가 지난주에 몇몇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 제가 타이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적금을 넣는 종목군들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단기적이 됐든 스윙이 됐든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식을 수익이 난 부분들을 더 끌고 갈 거냐, 아니면 그걸 매도를 해서 적금 종목을 매수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고 매달 종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에 있어서 적금을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계속 횡보하는 게 좋아요. 한 6개월, 1년 정도 안 올라가고 계속 길바닥에 붙은 껌처럼 계속 붙어 있다가 하는 게 좋죠. 근데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올라가주는 맛이 있어야 좀 재미가 있는데 그 올라가는 맛이 없으니까. 그럼 매달 적금을 넣으면서도 이 종목이 정말 맞는가? 이런 고민들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결론은 수익이 나더라.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종목군들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분께서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시청자님이. 그러면서 종목 추천해줬고, 원자력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자력에 한수원 얘기하면서 G2파워, 우진엔텍, 금화 PS 이런 종목군들을 얘기를 했고, 카카오 53,500원 밑을에서 매수를 하고, 반도체는 뭘 사고, 이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종목군들은 효성 ITX, 메가스터디, 제일기획, 세아특수강, LX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군들 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다 메모를 다 해놓은 거거든요. 효성 ITX 같은 경우가 7%가 넘었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급등 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적금 종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또 하나는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기다렸다가 다시 눌리면 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렇게 지금 메모를 해놓고 하셨던 분들이 참 감사하죠.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제가 뭐가 됐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조언을 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또 인증샷까지 보내주시니까 참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트를 보셔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종목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원고에 없는 종목군들이 제법 잘 움직이죠. 제일기획도 계속 움직였죠. 찔끔찔끔. 그러니까 빨리 주위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다 초대해 주시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시장을 파악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부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 했죠. 상법 개정 그리고 배당 확대. 여기다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분리과세를 진행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 외적인 얘기인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 분리과세가 상당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큽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요걸 봐야 되잖아요. PBR 이제 한 배입니다. 코로나 때 PBR 1.2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한 배라고 해서 비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비했을 때 시장은 PBR이 한 배 정도가 되겠지만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여전히 PBR 기준으로 0.5배가 안 되는 종목군들이 널렸습니다. PE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배가 안 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중소형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소형주들. 코스피 보시게 되면 이게 어제 종가예요. 2972, 19일 날 기준입니다. PBR 딱 한 배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배당 수익률은 1.8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봐보세요. 코스피 200 중소형주 지금 0.8배가 안 되죠. 배당 수익률 더 높습니다. 그죠? 중소형주가.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다른 쪽의 종목군들도 여기 포진이 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줄여서 보게 된다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소형주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소형주 0.5배죠. PBR 0.52배예요. 근데 배당 수익률은 2.17배죠. 요 얘기는 뭐냐면은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간간히 중형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테마성 종목군들은 작은 주식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소형주에서 더블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주식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시장은 저평가입니다. 시장이 PBR 한 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너무나 많다.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동성, 아까 보셨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확대가 되고 있죠.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경기 부양까지 하고 있어요. 돈 풀고 있죠. 지금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계속 추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은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증시 격언에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반하면 돈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게 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글로 좀 적어서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배당을 확대하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요거 제가 자료 준비했으니까 요걸 보면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여러분들 성향이 있을 거예요. 수급 개선 종목,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게 대표적으로 좀 뭐가 될 수 있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도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 굴뚝주들이 많아요. 화학, 철강,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많이 못 올라갔죠. 이런 쪽에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 종목, 소위 말해서 성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조선, 방산, 화장품, 원자력. 이런 쪽 볼 수 있겠죠. 근데 원자력 쪽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사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밸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따라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실적 개선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이게 반도체 쪽 섹터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급 개선 종목군들이나 이건 아니지만 실적 개선 종목군들의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시장에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고가 종목이 있겠죠? 지금 현재 주도주. 조선, 방산 이런 쪽, 화장품, 전력, 원자력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주도주예요. 그리고 신저가 종목,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이죠. 그리고 고배당 종목, 가치주예요. 요 5가지 종목군들 중에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그런 섹터들이나 성향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감히 권해드린다면 저는 초보분들이라면 5번 종목과 1번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 개선 종목,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 그리고 고배당 가치주. 고배당 가치주는 정부 정책이에요. 턴어라운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반대로 신저가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요걸 기억을 해야 되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장난해? 신고가 해야지? 내일 조선주 사야지. 내일 원전주 사야지. 내일 스테이블 코인 사야지. 뭐 그거 갖다가 지금 하고 있냐. 언제 돈 벌려고. 그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큰 돈은 단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투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봐보세요. 코스피 지수와 삼성증권입니다. 요 위에가 코스피 지수예요. 요 아래가 삼성증권이었었죠. 제가 요거 32,000원대부터 22년도부터 샀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는 별로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이때 계속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었었고요. PBR 0.84배, 0.83배, 0.83배예요. 이때 투자했으면 대박이겠죠. 여러분들. 저때 샀어야 되는데, 고배당주 이때 샀어야 되는데, 다시 안 빠지나? 그럼 살 건데, 이 생각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다시 빠지잖아요? 못 삽니다. 못 사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32,000원에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6개월 정도 횡보를 했죠. 그죠? 여기서. 그럼 요 6개월 정도에서 7개월 요 이상은 꾸준하게 적금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한 6개월 정도를 적금을 넣겠네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딱 멈춰야 돼요.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따라 들어가서 막 살 필요는 없어요. 기다렸다가 다시 그 가격대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배당 수익률이 22년도에 5.3%, 1,700원 나왔으니까 23년도에는 2,200원이에요. 6.8%. 24년에는 3,500원의 배당금이 나왔어요. 배당 수익률은 10.9%예요.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증권주들 실적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봤을 땐 실적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배당금이 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더 나오겠죠. 그러면 적어도 한 12%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조 4년 동안에 매수했던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올해 만약에 12%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벌써 35%예요. 근데 시세 차익은 별도, 시세 차익은 벌써 더블이죠.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를 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커요. 그래서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을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오피스텔을 사서 대출받아 사서 그 월세를 내죠. 월세를 주죠. 그죠? 그러면서 그걸로 대출 조금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갖고 있고 조금 모으고 그죠?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수익이 될까요? 오피스텔 수익률이 한 7% 정도 될까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대출을 갚아버리면 얼마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걸 했다면 훨씬 더 낫죠.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가 지금 부동산 쪽에 너무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증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오피스텔을 임대를 내고 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식의 고배당주를 잡아가야 될 시기예요. 6%, 7% 배당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빚내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오피스텔에 대한 수익률보다는 더 높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부분들을 한 번쯤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긴가 아닌가는 지나보면 알아요. 삼성증권 저기서 사라고 했을 때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걸 산다고. 신고가예요. 그러면 또 얘기하죠. 삼성 SDI. 나중에 지나서 봐라.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제가 여기에서 삼성 SDI 적금 넣으세요 라는 했더니 댓글에 막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다 캡처해놨습니다. 다 캡처했어요. 왜? 그때 가서 욕하려고. 지금은 결과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다 캡처해놨어요. 나중에 보자고요. 나중에.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투자했죠. 지금 수익이 132%예요. 넘어갔어요. 132%. 장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투는. 여러분들 투자는. 맨날 이거 샀다 팔았다 해갖고서 돈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금 요거 일부 차익하고 나머지만 갖고 있다고 했죠. 3분의 1 차익했다고 했죠. 3분의 1 차익하고 나머지만 했던 게 3,300의 수익이에요. 더 되겠죠, 지금. 그죠?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돼서는 원금 빼는 거예요, 원금. 원금을 빼고 나머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원금 어디서 팔까? 원금을 어디서 뺄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걸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제가 왜 요 말씀을 드리냐면, 요걸 봐봐요. 두산에너빌리티. 자, 이거 지금 사면 정신 나갔죠? 이거. 두산에너빌리티가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조정 안 받을까요? 예,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어디서 뺄까? 그걸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월봉 보세요. 월봉. 자, 월봉 차트 보면 많이 올랐나요? 많이 안 올랐죠? 그죠? 얘가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저점까지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는 7만 한 3,000원짜리대가 되겠네요. 이 하락폭의 절반이면. 그러면 요 자리대까지는 어찌됐든 끌고 갈 생각이에요. 원금 빼고 수익금으로만. 그랬더니 이제 그 생각하죠. 73,000원? 원금을 끌고 간다고? 그럼 지금 매수해도 25% 정도 나오겠네? 그럼 요걸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보유자의 영역인 거죠. 결국은 이 월봉 차트에서 정배열 구간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관심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봉, 분봉 요거 보고 있죠. 30분봉 돌아간다. 이러고 있죠. 1분봉 돌아간다. 요 단타 쳐주면 되겠네. 이 생각들 많이 한다고요. 돈이 안 돼요. 돈이. 그러하니 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공개 방송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목표치 계산하는 거 좀 알려드리겠다고, 단순하게. 요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HTS의 기능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서 분석 툴이 있어요. 여기에서 요걸 누르게 되면 차트 설정에 분석 도구라고 있습니다. 요 분석 도구 클릭해 보게 되면 여기에 피보나치 목표치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위쪽으로 싹 올라와요. 요거를 쭉 위로 한번 올려놓고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딱 떠요. 여기에 피보나치 목표치. 그러면 요걸 딱 찍으면 요걸 딱 누르면 세 점을 찍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점, 고점, 눌림목 구간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이렇게 목표치가 나와요.
쉽죠? 여기 목표치 나왔네. 59,200원. 여기 목표치. 근데 여기가 끝인 것 같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7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어요. 이게 파동이에요. 1.618배, 1.382배, 대등수치 2.382배.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 부분들도 파동에 대한 목표가를 잡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월봉 차트죠. 2007년도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하락 추세예요. 그죠? 20년도에 수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가 20년도, 21년도에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수렴했죠. 이평선 다 모았죠. 그러면서 24년도 거래 좀 나오더니 25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거에는 거래량 자체가 없죠. 이때는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이때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횡보했죠. 그리고 나면서 요거 매집이에요. 시세 흐름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수익이 난 거겠죠. 1년 목표 수익률로 100% 정도가 되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자, 다른 거 봅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의 기운을 모았어요. 90만 원대죠? 요거 88만 원대 제가 캡처해 놓은 거예요. 8,540만 원 수익입니다. 이게 5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었죠? 500만 원. 그죠? 이거 1억 됐어요. 500만 원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주식 모으기. 할래요? 안 할래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이런 종목군들 나온다니까요? 이런 종목군들 또 나와요. 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만큼 적금을 넣으면 수익이 나는데. 자, 하나에어스페이스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월봉 차트잖아요, 이게. 얘도 정배열 구간에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월봉상의 정배열이죠. 근데 요 시기를 되게 별거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세 때문에 그래요. 차트를 보면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이 봐봐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요때 이렇게 봐봐요. 이 등락 과정이 어마무시해요. 제가 얘기했잖아. 이거 말은 쉬운데 이거 못 따라한다고. 왜? 시장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폭격을 해요. 그럼 시장 빠져요. 그 하루 한 번에 끝날까요? 그러면 그때 단기했던 분들은 아, 요거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을까? 그 생각 안 들까요? 많이 빠질 건데. 그죠? 요런 과정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니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아, 차트 깨질 것 같아. 그럼 매도했다 다시 살까? 이런 생각 안 할까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빼고 수익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익금만. 자, 그러면 이제 종목군들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그램 첫 출연하면서 하나투자증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요 21년도 한번 보세요. 상장 이래 최대 거래량이에요. 최대 거래량. 여기. 그래서 정배열 만들어놨고 눌렸죠. 24년도 눌렸고 완전 정배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추천드린 겁니다. 두나무 지분 있고 토스뱅크 지분 있죠. 증권주들 조정받으면 또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어닝 시즌 들어가게 되면 증권주들 실적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실적 좋을 겁니다. 근데 안 움직일까요?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겠죠.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이런 기업들. 사야지만 돈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또 다른 종목군들을 좀 봐야겠죠. 요거 이제 세아특수강 요거를 한번 좀 볼게요.
세아특수강을 좀 보게 되면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세아홀딩스가 7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사주 신탁으로 2.63%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은 얼마 안 돼요. 230만 주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배당 성향이 작년에 76%였거든요. 요건 조금 좀 과해요. 배당 성향이 너무 높아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배당 성향이. 근데 배당 성향이 조금 높은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1,000원의 배당을 계속적으로 주려고 하고 있죠, 지금. PBR은 0.3배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군들을 적금으로 넣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요걸 한번 보자고요. 차트로 돌아가서 세아특수강을 한번 봐봐요. 일봉을 보면 횡보하고 있죠. 그죠? 횡보하다가 요 박스권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그죠? 요거 넘어가면 한번 흐름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사지 마세요. 여기에서 요 이하권역에서만 사시면 돼요. 요 14,000원, 13,000원. 요 자리대에서 그냥 계속 마음 같아서는 이 종목을 만약에 적금을 넣잖아요. 이게 1년이 넘죠. 보면. 그죠?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딱 12개네요. 12, 13, 14, 15, 16, 17. 거의 그러면 1년 반짜리 적금이에요. 1년 반짜리.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휙 하고 올라가게 되면 수익은 덤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매물대예요. 매물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의 매물대를 보게 되면 18,000원에서 23,000원 요 자리대가 최대 매물대예요. 왜냐하면 22년도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 자리대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대 매물 공백 구간이 있죠. 여기. 요 구간에 매물 공백 구간이 있죠. 여기. 여기가 36,000원, 37,000원대네요. 요 자리대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매물대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매물대를 이용한 방법. 그러면 어찌됐든 요 구간대 2만 원 위로는 올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겠구나. 매물이 많으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겠구나. 요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면 난 14,000원 요 자리대에서 적금을 넣으니까 이 위로는 안 살 거야. 그리고 14,000원 요 이하에서는 계속 적금을 넣을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면 나는 2만 원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원금 뺄래. 원금 빼고 수익금만 가져갈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2만 원 정도가 되면 수익률이 5,000원, 6,000원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0% 정도가 된단 말이죠.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딱 넣었어요. 40%가 되면 400만 원이에요. 원금 빼고 400만 원은 그 이상 가져가는 거예요. 배당 받고 7%의 배당 받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세 흐름이 안 났어. 그럼 7%의 배당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적금 넣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가를 잡고 매물대로 잡든가 파동으로 잡든가 마디로 잡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린 거예요.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요거는 지금 요 구간대에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저 PBR이고 22년도에 고점을 기록했죠. 23년도엔 가격 조정이고 24년, 25년도에는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을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 이걸 고민해 볼 수가 있죠. 저 PBR인데 업황이 안 좋아지나요?
업황 돌아설 겁니다. 그죠? 업황 돌아서요. 왜? 추경하잖아요. 추경하면 철강주 안 쓸까요? 쓸 거 아니에요. 게다가 중국은 감산한다고 했어요. 그럼 점차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겁니다. 업황이 개선된다는 얘기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배당을 늘리겠다는 얘기,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늘어난다는 얘기는 정부 정책까지도 반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월봉이에요. 상장 이후에 계속 빠졌어요. 계속 빠지고 코로나 때 7,000원대 저점 찍고 반등 나오다가 다시 빠졌어요. 지금 크게 보면 이게 이중바닥이잖아요. 이게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이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많이 올라 있는 종목 당연히 봐야 돼요. 당연히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시장이 바뀌질 않았어요.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종목군도 봐야 돼요. 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정부 정책을 하고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은 수렴을 해요. 수렴을 하게 되면 확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그러면 다시 확산을 해요. 지금은 수렴을 하고 위로 확산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수렴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다시 확산을 하고 있죠. 이게 뭘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종가선 차트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수렴, 확산, 수렴, 확산 이렇게 돼 있죠. 확산의 기간이 긴가요? 수렴의 기간이 긴가요? 여러분들. 어때요? 확산의 기간이 더 짧죠. 수렴의 기간이 더 길죠. 그래서 생긴 얘기가 있습니다. 증시격언에 횡보는 길고 시세는 짧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수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거예요. 제가 좀 잠깐 채팅창 유튜브 지금 어느 정도 채팅이 올라왔는가 이걸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일단 뭐 좋은 얘기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렴이 더 길다라는 거. 그래도 일단 호응도 좋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다 그래! 이거 다 됐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들어오신 분들 다. 종목 내놔 이거 아니에요. 종목 내놔. 그죠? 종목을 준비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뭘 해야 될까? 요 부분들에 앞서서 제가 요 부분들 수렴 확산 요걸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뭘 보냐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의 삼성전자. 지금 수렴인가요? 확산인가요? 여러분들. 얘는 확산이죠. 얘는. 그죠? 얘도 확산이었어요. 그죠? 장기로. 지금 수렴이죠. 수렴하고 있다가 확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요 자리대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자리대. 요 62,000원 자리대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 62,000원 넘어가게 되면 바로 65,000원까지 바로 갑니다. 왜? 요 하락의 시발점부터 절반이에요. 일단 1차적인 반등은. 그러면 65,000원이에요. 지금은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하니 조금 더 인내하셔라.
조만간 올라갈 거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차전지 쪽 한번 볼게요. 오늘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퓨처죠. 자, 포스코 퓨처 보세요. 이거 확산이죠. 그러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이제? 수렴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요 정도 이렇게 수렴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면 이제 바로 뭐가 되죠? 확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확산은 아니에요. 아마 요 구간대에서 이렇게 돼서 요 구간대에서 아마 수렴 과정을 계속 거칠 거예요. 25만 원 그리고 요 10만 원 언저리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5만 원 안 갈까요? 난 간다고 봅니다. 저는. 재수 좋으면 이거 올해 안에도 넘어갈 겁니다. 아마 올해 안에도. 왜? 2차전지 쪽이 계속적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법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최악은 지났습니다. 최악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하니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렴, 확산 요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럼 요거 하나 봅시다. 뭘 보냐면 NHN KCP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뭐예요? 자, 요거 확산이죠. 그죠? 수렴이죠. 그 다음에 확산이죠. 자, 지금 이 수렴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지금 당장이라도 한 100종목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일단 다 이래요. 반도체는 일단. 반도체 이랬죠. 인공지능 쪽에서도 이래요. 지금. 종목이 뭐냐. 종목을 내놔. 종목을. 계속 지금 이러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종목 좋아요 이렇게 웃고 있죠. 이 KCP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확산을 했죠.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눈에 익혀 두세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한미글로벌. 자, 얘도 확산이었죠. 수렴이었죠. 확산 중이죠. 시작했죠. 두 번째 종목 봤어요. 세 번째 종목은 뭐냐면 네페스아크. 아이고야. 네페스아크. 자, 얘도 확산했죠. 수렴했죠. 거래량 늘어나면서 확산하려고 하고 있죠. 요 고점 넘어갔죠. 자, 퀴즈. 자, 요 종목 3개의 종목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종목 3개의 종목을 봤어요. 올라가는 것까지는 봤어요. 근데 수렴하고 확산하고 수렴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뭐가 늘어났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늘어났을까요? 자, 뭐가 늘어났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NHN KCP 확산, 수렴, 확산. 그죠? 한미글로벌 확산, 수렴, 확산이 됐죠. 마지막 네페스아크 확산, 수렴, 그 다음 그렇죠. 거래량이에요. 거래량만 늘어나게 되면 다 움직여요.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2차전지 종목군들이라든가 이런 차트의 모양새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하면 이제 여기서 딱 이런 게 나와야 돼. 아, 그럼 내 종목은 이거는 어때요? 라고 이렇게 딱 채팅창에 올라왔으면 제가 바로 봐서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바로 얘기를 해드리죠. 그 센스가 좀 필요한데 이게 좀 없네요. 자, 일단 그러면 종목,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얘 한번 봐봐요. 센즈랩. 얘 확산하고 나서 수렴 계속하고 있죠. 거래량은 누군가 겁나 터져 있죠. 그죠? 얘도 조만간 확산 안 나올까요? 요런 거. 눌러줄 때 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요런 것들. 그죠? 요런 것들 한번 보고. 얘 인공지능 쪽이잖아요. 인공지능 쪽. 그럼 또 다른 거 하나 또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 자, 반도체죠. 반도체. 확산, 수렴. 이거 거래량 안 나올까요? 거래량 안 나올까요? 이거 가게 되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15,000원입니다. 이거 거래량만 나왔다면 여러분들. 안 나올까요? 실적 봐볼래요? 실적 좋아요. 얘 실적. 이거까지 보여드려야 되나요? 자, 제가 실적을 또 보여달라면 또 착실하게 또 보여줘. 1,300억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이에요. 내년도 2,000억대. 그 후년도 2,800억대. 이 성장주네 이거. 그죠? 이 거래량 안 터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볼래요? 안 볼래요? 이런 거. 나 같으면 이런 거 봐. 만약에 하나마이크론이 물려. 추매해야지. 추매. 단가를 낮춰야죠. 이런 것들을 원래 여기에서 딱 나왔어야 돼요. 이 채팅창에. 야, 그러면 내 종목이 이건데 이것도 똑같은 거니? 그럼 나도 이거 매수하면 되니?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밖에 없을까요? 다른 것들 많습니다. 에이징랜드. 얘도 수렴이잖아요. 그죠? 반도체만 봐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만 봐도. SKI 테크놀로지. 이제 반도체 아니고. 얘는요. 얘는 확산. 이제 수렴 들어갔어요. 이제. 2차전지 무서워 이래서 2차전지를 얘기했는데 얘는 아닐까요? 이런 애들? 그죠? 얘네들은요. SL 같은 경우 화신이나 SL,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들이에요. 확산, 수렴. 안 나올까요? 이런 것들도? 거래량만 터지면 기본 20, 30%짜리 쫙쫙쫙 나올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근데 유난히 반도체랑 2차전지랑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어부우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어부우 반도체 이런 거 봐야 돼요. 어부우 반도체도 한번 보자고요. 얘도 거래량만 튀기면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죠? 하나마이크론 거래량만 터지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종목을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채팅창이 너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채팅창에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채팅창을 신경을 못 썼는데 이게 제가 방송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좋은 얘기, 좋은 종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